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남들은 얼마나 모았을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바로 나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체중계에 올라서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와 비교해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을 멈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재정 체중계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연령대별 저축액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재정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하필 캐나다일까요?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선진국의 데이터를 통해 외부인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들이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뒤처져 있다면 경각심을 갖고 다시 나아갈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앞서가고 있다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위안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통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재정적 평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35세 미만, 사회초년생의 분투여기에 30대 초반의 평범한 캐나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민준, 아내는 서연이라고 해보죠. 이제 막 첫 아이를 낳고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아직 남아있고 월급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으며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육아 비용과 가끔 즐기는 외식비만으로도 통장은 금세 비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2023년 기준 캐나다의 35세 미만 1인 가구의 저축액 중위값은 36,500달러, 한화로 약 5천만 원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중위값은 62,700달러, 약 8,600만 원이었죠. 여기서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균값은 소수의 막대한 자산가 때문에 수치가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반에 재벌 아들이 한 명 있으면 반 전체 평균 자산이 수십억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중위값은 모든 사람을 자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수치로 훨씬 더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꾸준히 저축액이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버는 맞벌이 가구조차도 저축액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와 생활비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영끌에서 집을 샀거나 높은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현실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저축액이 이 숫자보다 적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 말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진지하게 재정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중위값의 1, 5배 혹은 2배를 목표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터는 캐나다 통계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실물 자산을 제외하고 연금,
펀드, 주식, 예금 등 순수한 장기 저축성 금융 자산만을 합산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약 10에서 20%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벤치마크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 35세에서 44세, 인생의 허리에서 마주한 현실. 이제 민준 씨와 서연 씨 부부는 4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직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느새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 연로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소득은 분명 늘었지만 과연 이게 충분한 걸까 하는 의문은 계속됩니다. 재정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3년 기준 이 연령대의 1인 가구 저축액 중위값은 81,500달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2인 이상 가구는 13만 9천 달러,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35세 미만 그룹에 비해 확실히 자산이 늘었죠. 하지만 추세를 보면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가구의 저축액은 고작 2,000달러, 약 27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소득이 가장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40대이고 이 정도의 자산을 모았다면 딱 캐나다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뒤처지지도 앞서가지도 않은 상태죠. 바로 지금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 돈을 65세까지 굴리면 얼마나 될까? 그 돈으로 은퇴 후 25년 이상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 투자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직 방향을 수정할 시간은 충분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선 아래에 있다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준선 위에 있다면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저축 계획 없이는 50대에 이르러 지난 10년간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구간, 45세에서 54세, 정점을 향한 마지막 질주. 민준 씨와 서연 씨는 이제 50대 초반,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대학 등록금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집 수리할 곳은 왜 이리 많은지 자녀들의 결혼 자금도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은퇴가 멀지 않았다고 느껴지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 애쓰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2023년 기준 이 연령대 1인 가구의 중위값은 15만 2,100달러,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2인 이상 가구는 27만 4천 달러, 약 3억 7,7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이 연령대의 저축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가구는 3만 6천 달러, 1인 가구는 2만 6천 달러나 줄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기의 주식시장 폭락, 극심한 인플레이션, 혹은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적신호입니다. 50대에도 방심하면 저축액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 가구의 절반은 3억 7천만 원 미만의 저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25년 이상의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뒤처져 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축률을 높일 방법을 찾고 개인 연금 계좌를 최적화하며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구간, 55세에서 64세, 은퇴 직전의 갈림길. 어느덧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길었던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끝나갑니다. 민준 씨는 아침마다 허리 통증을 느끼고 서연 씨는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 받을지 고민에 빠집니다. 상당한 돈을 모았지만 인플레이션, 시장 변동성, 그리고 미래에 닥칠지 모를 의료비 때문에 과연 이 돈이 충분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득을 더 벌거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기에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은퇴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이 연령대는 당연히 모든 그룹 중 가장 높은 저축액 중위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룹 역시 지난 몇 년간 저축액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가구 저축액은 2016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생활비 급등이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2023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저축액 중위갑은 약 49만 달러로 1인 가구의 27만 달러의 2배에 가깝습니다. 약 6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커 보이지만 인플레이션과 기대 수명 증가를 고려하면 25년에서 30년에 걸쳐 쓰기에는 빠듯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연금 소득 분할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더욱 험난한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제 은퇴할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지, 모아둔 자산은 어떤 순서로 인출할지 등 지금 내리는 결정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구간, 65세 이상, 은퇴 후의 삶. 드디어 은퇴한 민준 씨와 서연 씨. 민준 씨는 아침마다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연 씨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이제 그들의 저축액은 앞으로 25년 혹은 3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과거에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은퇴한 1인 가구의 금융자산 중위갑은 22만 7,100달러, 약 3억 1,200만 원입니다. 2인 이상 가구는 44만 2,000달러, 약 6억 800만 원입니다. 자산을 인출해서 쓰는 시기이므로 이전 연령대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놀라운 점은 수십 년의 저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의 자산이 지난 10년간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생활비 증가가 은퇴자들의 자산 감소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에는 소득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현명하게 인출하고 관리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또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은퇴 생활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월세 부담이 없다면 같은 자산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삶의 재정적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을 아는 것과 이 숫자들을 내 삶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30대이든 60대이든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목표와 일치시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재정적 좌표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으로 평안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